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강에서는 경제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서 공리주의 측의 반박과 자유지상주의의 반박을 먼저 살펴본 다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현대국가의 정치와 법을 살펴봅니다. 이들은 온정주의, 도덕의 법제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없는가를 장기거래, 안락사, 그리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행위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하는데 이는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경제 불평등은 미국이 다른 어느 민주국가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불평등은 부당하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보다 많이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강요나 사기 행위 없이 시장 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얻은 부라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복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부의 재분배 주장을 옹호할 것입니다. 부자로부터 100만 달러를 걷어서 궁핍한 사람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주면 전체 행복은 늘어날 것입니다. 부자의 공리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늘어난 공리를 모두 합치면 그보다 클 것입니다. 공리주의 논리는 꽤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지지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빈후드식 각본은 적어도 두 가지 반박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리주의 사고 내의 반박이고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 바깥에서 오는 반박입니다. 첫 번째 반박은 높은 세금, 특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성과가 줄고 재분배할 이익도 줄어들면 전체 공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반박은 이러한 계산을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행위가 부당한 이유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박에 따르면 부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이유가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 행위입니다.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죠. 이러한 근거로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흔히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이는 경제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때문입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우리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들이 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위법이며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최소국가, 즉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도둑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 유지 기능을 하는 국가만이 이들의 권리 이론에 부합합니다.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부도덕한 것입니다. 현대 국가가 흔히 펼치는 정책과 법 가운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정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에 반대합니다.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한 법은 개인이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의 법제화입니다. 법을 통해 강압적으로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다수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해서 게이나 레즈비언에게서 성상대자를 고를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를 비롯해 누가 누구를 도울 것을 요구하는 일체의 법 규정을 배제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덜 부유한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일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제 행위이자 심지어 절도로 간주합니다. 국가는 부유한 납세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자애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노숙자들에게 나눠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지상주의 사상은 1980년대에 친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의 정책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적 신념으로서의 자유지상주의는 그보다 앞서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유헌정론에서 전반적인 경제평등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무엇이든 강압적이며 자유사회를 파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널리 알려진 많은 행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강제적인 사회보장 제도나 정부가 운영하는 퇴직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슷한 근거로 최저임금제에도 반대합니다. 고용주가 얼마나 적은 임금을 지급하든 노동자가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나서서 반대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차별금지법 역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고용주가 인종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고자 해도 국가는 그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프리드먼의 시각으로는 그러한 입법은 개인들 사이에 자발적인 계약의 자유를 간섭하는 유형의 행위입니다.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란 책에서 로버트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며 분배정의라는 익숙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개인에게는 워낙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리가 있어서 국가가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사람들을 폭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한다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초기 소유물에 정의가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유물 이전에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우선 합법적으로 당신의 것이었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당신이 돈을 번 것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에 의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선물에 의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현재의 소유물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국가는 당신의 동의 없이 그것을 뺏을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자원으로 시작하지 않는 한 자유시장을 통한 분배의 결과는 평등과 상관없이 정당합니다. 노직은 재분배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농구 시즌이 시작되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를 보고 싶은 사람은 표를 살 때마다 상자에 $5를 넣습니다. 조던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좌석 점유율도 높고 상자에 돈도 가득 찹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조던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많은 $3,100만 받습니다. 조던은 많이 받고 다른 선수들은 적게 받는 이러한 초기 배분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분배 방식은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노직은 이 가상의 사례가 유형화된 분배 정의 이론의 두 가지 문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유는 분배 방식을 뒤틀어 놓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한 효과를 되돌리기 위해 자유시장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간섭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간섭, 즉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조던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발적 거래 결과를 뒤집을 뿐 아니라 그의 수입을 가져감으로써 조던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사실상 그의 의지에 반하여 기부금을 가용하는 셈입니다. 조던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노직에 따르면 도덕적 논란은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자유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노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강제노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내 소득의 일부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면 내 시간의 일부를 가져갈 권리 또한 있을 것입니다. 가령 내 수입의 30%를 가져가는 대신 내 시간의 30%를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내게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면 결국 국가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의 추론은 자유지상주의 주장의 도덕적 정수인 자기소유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나는 분명 내 노동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노동을 소유한다면 내게는 분명 그 열매를 가질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노직에 따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클 조던의 수입 $3,100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조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국가나 공동체가 조던의 부분적 소유주라는 주장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과세, 즉 내수입을 가져가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강제노동, 즉 내노동을 가져가는 행위와 노예제, 즉 나에 대한 내 소유권을 부정하는 행위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봅니다.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 논리에 다양한 반박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에 자유지상주의는 대부분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과세는 강제노동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박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반박은 마이클 조던 혼자서는 경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는 자신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박은 조던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자신이 따라야 할 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반박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반박은 쉽게 일축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반박은 바로 조던은 행운의 덕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던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므로 그가 재능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을 전부 가질 도덕적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그 돈을 공익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반박은 조던의 재능이 그의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주장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던이 자기 재능을 연마해 얻은 이득을 가질 자격이 없다면 그의 재능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던의 재능과 기술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면 조던은 자신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던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누구의 소유란 말입니까? 당신은 시민에 대한 소유권을 정말로 정치 공동체에 넘기고자 합니까?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매력적입니다. 특히 개인의 권리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국가나 정치 공동체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폭주하는 전차를 막기 위해 덩치 큰 사람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는 행동이 왜 꺼려졌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의 생명은 그의 것이란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밀기가 꺼려졌던 것 아닐까요? 그 덩치 큰 남자가 철로의 작업자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면 그 행동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그의 목숨을 우리가 마음대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배에서 심부름을 하던 과여운 소년 파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선원에게는 자신을 위해 자기 소유가 아닌 생명을 희생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방임 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른 문제에서는 자기 소유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자유지상주의 이론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흔히 정부가 피임이나 낙태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성에게 자기 몸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몸은 자기 것이므로 이식수술용 신장거래에 찬성하고 따라서 자기 몸의 다른 부분도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논리를 더욱 확대해 안락사 권리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명은 자신의 것이므로 자신이 원하면 삶을 끝낼 자유가 있으며 이를 도와줄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몸을 이용하거나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때 국가는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소유한다는 생각은 선택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내 몸, 내 생명, 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 내 자유입니다. 이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함축적인 의미까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지상주의 논리에 매료되어 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장기거래나 안락사의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면 됩니다. 2001년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줄 사람을 찾는다는 인터넷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낸 사람은 방문객을 죽여 시체를 토막낸 뒤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변호사는 희생자가 자기 죽음에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요청에 의한 살인죄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죄는 최대 5년형을 받는 일종의 안락사입니다. 법원은 우발적 살인죄를 적용해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이 난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항소한 법원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결국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이 옳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권의 침해입니다. 국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인범 역시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